전문가와 꾸며보는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서소희입니다. 요즘에 미국 이민 생활 하시면서요, 정부 보조 혜택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후 준비하시면서 은퇴연금 관심도 많으신데, 이제 정부에서 베네핏을 주고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 펀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축소됐다, 점점 고갈돼 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에게 맞는 은퇴 자금 관리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 조금 더 현명하고 건강한 노후 보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분들,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좀 일찌감치 은퇴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또 건강보험 가입 기간 보내고 계시잖아요.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오늘 유튜브 오셔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고, 또 라디오도 채널 고정하셔서 많은 도움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플래너시고요. 또 여러 인슈런스 관련해서 많은 지식 갖고 계신 우리 모니카 김 재정 플래너 귀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여쭤볼 게 많이 있어요. 네. 예. 그 한간의 돈은 정말 정부 보조금이 많이 고갈된다. 네네. 이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네, 소셜 시큐리티에서는 계속 알리고 있죠. 네,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또 나중에는 못 받을 수도 있는, 네, 그렇다고 노티스를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65세 이후부터는 이제 저희가 낸 세금 또는 30년 이상 얼마를 근무하면 정기적으로 나오는 소셜 시큐리티 네, 베네핏들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개념이고, 줄어든다고 없어질 하고 수도 있죠.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죠. 네. 네. 개인적으로 그러면 은퇴 자금을 잘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네요. 그렇죠. 더군다나 요즘엔 오래 사시잖아요. 네. 네, 고령화 시대가 점점 되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도 30년 이상을 사신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은퇴 후에 30년을 사실 때 어떤 재정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네. 보내려면 열심히 일하는 지금, 또 열심히 찾아서 나한테 맞는 은퇴 그 플랜이 어떤 건지 네. 잘 찾아서 잘 준비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왜 또 일반 회사들은요, 401k라고 네. 은퇴 자금 매칭을 또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플랜들, 내가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401k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시면 열심히 하셔야죠. 네. 네.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매칭해주는 회사만 골라서 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중요한 굉장히 입사 그렇죠. 조건이다. 네, 중요한 얘기죠. 네. 그래서 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회사 다니시고, 어떤 분들은 또 자영업 하실 수도 하시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러니까 가장 맞는 그 플랜을 잘 찾으셔서 잘 그 툴을 잘 활용하셔서 저축을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예. 중산층으로 살아가시다가 이제 은퇴를 한 15년 정도 앞두고 있다. 네. 그럼 이제 조금씩 이 목돈을 뱅크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어놓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은퇴 구자를 좀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재정 플래너셔서. 네, 여러 가지가 사실 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재정을 플랜하다 보면은 단기 플랜이 있고 또 장기 플랜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사실 단기 플랜으로는 우리가 이머전시 펀드라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는 내가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도 이렇게 리퀴드 갑자기, 그러니까 급하게 돈을 찾고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은행이 좋겠죠. 그런 곳에다가 그 이머전시 펀드는 넣어놓으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렇지만 그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퇴를 위해서는 어떤 수익률도 고려를 하면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좀 장기 플랜 쪽으로 보셔서 수익률이 좋고 돈이 잘 불어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찾으시고, 또는 또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툴을 잘 찾으셔서 네. 하시는 게 이제 현명하게 은퇴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신다든지, 네. 회사에서 따로 마련해주는 은퇴 플랜이 없다면 네. 개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고 가장 많이 들으시는 게 바로 IRA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죠? IRA는 말 그대로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예요. 너무 쉽네요, 미닝은.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이 내 은퇴 구자에다가 돈을 넣을 경우에 정부에서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툴을 이용해서
은퇴 자금을 모으세요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거기에는 조건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세금 혜택을 드리는 대신에 59.5세까지는 꺼내 쓰지 마세요. 은퇴할 때까지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이제 룰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60세가 넘으셔서 은퇴하시고 나서 그 안에 이제 모여 있는 그 펀드를 꺼내서 쓰시게 되는데요. 또 하나의 룰이 뭐가 있냐면 70.5세라는 룰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70.5세가 되기 전에는 돈을 반드시 꺼내세요. 거기 있는 걸 꺼내시기 또 써야 된다.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또 그 세금을 걷어들이잖아요. 정부 측에서는. 그래서 59.5세 룰과 70.5세 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정확하게 이 그 IRA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계셔야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 네. 그럼 이 IRA를 시작할 수 있는 건 연령이 어느 정도 기준인 거죠? 시작하실 수 있는 거는 18살이 넘으면 바로 시작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조건이 돈을 벌고 있어야 돼요. 네, 직장인이어야 세금 되고. 보고를 하시는 분들 인컴이 있으셔야지 그 인컴 그 소득을 낮추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인컴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IRA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50세 이전에는 지금 1년에 넣으실 수 있는 게 6,000불이죠. 올라갔어요. 작년에는 5,500불이었는데 지금 6,000불까지 1년에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업투 6,000불이에요. 꼭 네. 6,000불을 채우실 필요는 없고요. 3,000불을 넣으셔도 되고 2,000불을 넣으셔도 되고 네, 내가 넣을 수 있는 그 한에서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50세가 넘어가시게 되면은 1,000불을 캐치업 그 컨트리뷰션이라 그래가지고 룸을 조금 더 드려요. 그래서 7,000불까지 넣으실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기시죠. 네,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50세가 넘어가게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모으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네, 주변에서 이 고객분들 보시기에 네, 말 그대로 사회 초년생부터 IRA 준비하신 분 보셨나요? 예, 있으시죠. 오.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제가 이제 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 시기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보험을 가입을 할 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보조금을 주잖아요. 네. 근데 보조금을 줄 때 기준이 내 그 인컴이 네. 얼마냐를 놓고 그 프리미엄이 책정이 그렇죠. 되고 얼마의 보조금이 나간다는 게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내 인컴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IRA에 오. 컨트리뷰션을 하는 방법이세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IRA를 하지 않고 내 있는 인컴 그대로를 해서 예를 들어 보조금을 500불을 받았다면 내가 IRA에다가 은퇴 자금으로 돈을 넣고 그리고 보조금을 600불, 700불까지 높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인컴을 만드시는 분들이면 젊은 분들이라도 다 관심이 있으시고 많이들 거기다가 저축을 하시죠. 네, IRA에 들어가 있는 자금만큼은 내 소득으로 책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떤 세금 혜택인지를 먼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어떤 혜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뭐 5만 불을 벌었어요. 네. 올해 인컴이 네. 5만 불을 벌었다면 내가 IRA에다가 6천 불을 넣었어요. 네. 그러면은 내 넷 인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4만 44,000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그러면 이제 그렇죠. 책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고요. 그러면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내 인컴이 얼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할 때 그럴 44,000이라고만. 44,000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조금이 책정이 되는 거죠. 굉장히 빅딜이에요. 그럼요. 요즘에 건강보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보존 늘어났다 하지만 네, 맞습니다. 그만큼 소득에서 제외된다. 이거 굉장한 건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대부분 다 하시죠. 네. IRA에다가 컨트리뷰션 하시고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싸게 가져가시려고 네. 하시죠. 네. 예를 들어 일찍 준비하지 못하시고 은퇴를 임박해서 시작하신다면요. 임박해서 시작하신다 그래도 사실은 이게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졌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시멈 1인당 이제 50세가 넘으셨다 그러면은 7,000불까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네네. 부부가 합산해서 14,000불까지 가능하신 거거든요. 이제 열심히 하셔야죠. 한 해 한 해 빼먹지 말고 은퇴하실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그죠. 예, 꾸준히 하시는 방법밖에 없으시죠. 아니면 IRA에다 저축하시고 이제 또 다른 은퇴 플랜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예. 예, 다른 그런데 툴을. 이 은퇴 준비하는 방법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세금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고 네. 미리 낸 거를 또 받는 그런 것도 있나요? 그렇죠. 그 은퇴 준비를 하는 데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실 네. 수 있는데 세금 혜택을 받으시면서 은퇴를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401k 네. 또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 준비를 하시는 플랜이고 또는 뭐 병원이나 이런 데서 받으시는 거는 403b라는 것도 있고 네. 공무원은 TSP라는 플랜도 있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심플 IRA나 SEP IRA나 뭐 DB 플랜이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넣고 세금 혜택을 받으시는 수 있는 툴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개인이 하실 수 있는 게 IRA라는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세금 혜택을 받아가면서 내 은퇴를 준비하시는 툴들이 있으실 네. 거고요. 또 다른 방법 같은 경우는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여러 가지 있으시죠. 뭐 부동산을 사셔서 재산을 늘리실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라이프 인슈런스를 통해서 은퇴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또는 뭐 스탁이나 뮤추얼 펀드를 투자 쪽으로 인베스트 쪽으로 하셔서 은퇴 자산을 만드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이미 낸 돈으로 은퇴 준비를 한다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그냥 투자의 개념인 건가요? 투자 개념도 있을 수 있고요.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경우가 좋은 예인데요. 이미 그 인컴 그러니까는 세금을 냈죠. 인컴 텍스 보고를 하신 돈이죠. 예를 들어 월급을 받아서 네. 세금 다 내셨어요. 네. 그리고 남은 돈을 뭐 통장에 넣어 놓으셨어요. 아. 그러다가 세금 낸 돈으로 예를 들어서 라이프 인슈런스에다가 투자하시는 거죠. 투자하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복리 이자를 받고 얘가 자라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안에 있는 돈을 연금으로 꺼내 쓰실 때 텍스 프리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때 또 텍스를 내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IRA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세금 그 혜택을 받으면서 네. 그 안에다가 매년 돈을 넣잖아요. 근데 네. 59.5세가 지나서 이제 은퇴하실 때가 돼서 돈을 찾아 쓰실 때는 그때 세금 다 내셔야 돼요. 세금을 디폴 한다 그래갖고 연기해 주는 거예요. 아예 면제가 아닌 거였어요. 미국에서 아예 면제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정확하게 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IRA 같은 게 왜 중요하냐면 네. 한 40세 중년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신다 하는데 아이가 대학을 가거든요. 네. 대학 가서 재정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뭐 프라닥 여러 개 갖고 있다 보면은 그만큼 보조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IRA 같은 게 네.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보면 네. 팝사라는 거를 네.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그 학비를 다 내고 가기에는 사실 미국의 학비가 네. 엄청 비싸죠. 그래서 보통 그 그랜트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제 보조금을 받게 찾아받아야죠. 되는데 네. 그거를 받을 때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냐면 우리 가정이 몇 명이고 자산이 어떻게 되고 인컴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네. 보고 개인 분담금을 다 측정하는데 그렇죠. 책정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으로 책정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자산이 하고. 아닌 걸로 책정이 네. 되기도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10만 불 정도 모아 놓으셨는데 네. 그게 IRA 어카운트에 들어있거나 네. 또는 401k 같은 데 들어있다면 팝사를 신청을 하셔서 그 보조금을 받으실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산으로 책정이 안 된다는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 들어 있으시다거나 세이빙. 네, 아니면은 뭐 스탁을 사셨다거나 이런 데 있으시게 되면은 자산으로 책정이 되시죠. 네, 그래서 어떤 툴을 이용해서 은퇴 자산을 만드실 건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네요. 예. 여러 가지로 왜 네. 아이들 재정 보조금, 학비 네. 이것 때문에 미리 좀 은퇴 준비하시고 투자하시는데 가장 걱정하시고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뵀는데 네, 이런 네. 걸 잘 따지셔야 되고요. 네네. 다만 이제 잠깐 그 세금을 연기해 주는 거고 노후에 돈을 찾아 쓰실 때는 내야 된다 하지만 네. 미리 찾아서 네. 만약에 조기 찾게 되다든지 중간에 뭐 캔슬을 한다든지 어떻게 되나요? 59.5세 이전에 만약에 이전에. 돈을 찾으시게 네. 되면은 돈을 찾으시는 것만큼의 세금을 그때 내시게 되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플러스 네. 10%의 페널티가 부과가 페널티가 되세요. 있군요. 네. 그 401k 컨셉이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 같은 아이들이에요. 어. 401k나 403b나 IRA나 같은 텍스 코드거든요. 음. 다만 내가 어느 환경에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하는 건지 회사에서 하는 건지 공무원으로 하는 하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넣을 수 있는 룸이 조금 다르고요. 네. 액수가 달라지는 거고 하지만 이런 59.5세 룰이나 70.5세 룰은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사항들이에요. 예, 네. 10% 페널티가 붙는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네네. IRA를 하려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다니는 회사에 401k가 있다. 네. 두 개가 같이 가능한가요? 내가 401k를 이미 받고 있으면 네.
안 되세요. 중복이 하실 수가 안 된다? 없으세요. 예, 근데 예. 이제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남편은 401k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부인은 네. 와이프분은 안 받고 계세요. 네. 그런 경우에는 남편의 소득이 19만 불을 그러니까 하우스홀드 인컴이 19만 불을 넘어가지 않으면은 하실 수 있으세요. 따로 오. 와이프분은 하실 수 있으세요. 19만 불 이상이면은 이제 고소득자에 해당하실 네.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지 네. 않고서는 아내와 남편이 중복이 가능하겠다. 남편분은 401k를 하시는 거고 또 아내분은 IRA. 부인은 IRA 어카운트를 하셔서 괜찮은 따로 모으실 은퇴. 수 있죠. 예. 네. 우리 모니카 김 재정 플래너 선생님께서는 이제 생명보험의 중요성 그리고 네. 장점도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생명보험과 IRA 사실 너무 다른 얘기죠. 하나는 사과고 하나는 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중요한 목적은 그 우리 가정의 시큐어죠. 네. 내가 그러니까는 가장인데 내가 잘못돼도 음.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네. 목적이에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생명보험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나를 보호하는 그런 얘기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죠. 하셨죠. 리빙 예. 베네핏이라 그래서 내가 저번에 살아있을 소개해 때 주셨죠. 맞아요. 지난달에 와서 예. 말씀드렸던 게 그 내가 만약에 중간에 중병에 걸리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그 데스 베네핏 돌아가시면 받기로 했던 돈을 미리 받으실 수 일부를 미리 받아서 내가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그때 쓰실 수 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그 연금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요. 생명보험으로 가지고 있다가 리타일할 때 되면 나 이거 이제 연금으로 쓸 거예요라고 네.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는 죽을 때까지 라이프타임 평생 그 정해진 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받는 연금은요, 텍스 프리거든요. 세금을 안 내고 쓰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죠. 라이프 인슈런스는 우리 가정을 프로텍트하는 입장에서 하시면서 똑같이 그 안에다가 연금을 준비하실 수 있는 거고요. IRA는 IRA대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으시죠. 당장 세금을 그러니까 인컴을 낮추실 수 있는. 네, 그래서 세금 혜택을 당장 받으시고 그 안에다가 세금 혜택 받는 만큼 내가 은퇴 자금을 또 모아서 나중에 은퇴 후에는 그 안에서 찾아 쓰실 수 있는 건데 은퇴하시고 나서 찾아 쓰실 때 한쪽은 세금 내고 쓰시는 거고 한쪽은 세금 내지 않고 쓰시는 둘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밸런스를 유지하시라고 그러네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한마디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하는 게 IRA고 그렇죠. 아까 후자의 세금을 이미 낸 돈으로 은퇴 관리 준비하는 것이 이제 생명보험이고 그렇죠. 두 개 병행이 가능하며 네. 은퇴 시에는 노후에 굉장히 탁월한 밸런스를 이뤄준다. 그렇죠. 이런 거기에 말씀이신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 인컴도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온다면 네, 그래서 그러면 아주 그 편안하게 네. 노후 생활을 즐기시면서 여유 있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요즘에 건강보험 가입 시간이라 이제 페널티가 또 붙고 하다 보니까요. 네, 그렇죠. 왜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인슈런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네, 이제 거기를 드는 게 낫다라고 어떤 분이 조언을 하시던데. 회사에서 주는 인슈런스, 회사에서 주는 베네핏은요, 웬만하면 받으시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싶어요. 말씀하세요. 왜 근데 그러죠? 따져봐야죠. 내가 개인적으로 밖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게 더 비용이 좋은지 베네핏이 어떤 게 더 좋은지 일일이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일이 꼼꼼히 따지는 게 이제 먼틀리 페이먼이잖아요. 인슈런스 비용 저렴한 걸 선택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리빙 베네핏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회사를 다니실 때는 내가 어떤 베네핏을 받으시게 되지만 회사를 그만두시고 나면은 없어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오시기 이전에는. 근데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베네핏이 없는데 은퇴하고 나서 새로 내가 그 준비를 하려고 했을 때는 몸이 안 좋아지셔서 준비 못 하실 수도 있고 또 너무 비싸져서 준비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회사에서 받는 베네핏과 내가 따로 했을 때 베네핏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걸 할 것인가 이걸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여기서 조금 하고 여기서 조금 하실 건가는 전문가랑 상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병행해서 하신다든지 네. 이제 커버드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주변에 보시기에 프라이빗 인슈런스를 택하시고? 건강보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보험 쪽에서는. 건강보험 쪽에서는
그건 정말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룹 건강보험 50인 이상 되면은 무조건 해줘야 되잖아요. 일반 기업 측에서요. 기업 측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소득이 많지 않다면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보조를 받으시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그냥 그 오바마 케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상관없으세요 그거는요. 예, 네. 그렇군요. 네. 이 IRA 그래서 현재 꾸준하게 정말 이렇게 좀 투자하시고 지급하고 계신 분들의 고객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흔히 이제 뭐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준다 하지만 네. 이게 일반 프라이빗대로 생명보험처럼 여러 프로덕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고 뭐 뱅크에서 네. 하는 건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에요. 네. IRA를 어디 가서 오픈하지? 그렇죠. 이런 질문들 네.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은행 가셔서도 IRA 어카운트 오픈하실 수 있고요. 또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가셔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인슈런스 컴퍼니에서도 하실 수 있으세요. 무슨 차이죠? 그 회사마다 그 수익 구조가 다르고요. 투자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해서 받는 이자도 다르고요. 이게 뭐 고정 이자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투자로 들어가서 내가 올해 5,000불 넣었는데 내년에 4,000불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내년에 6,000불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투자 쪽으로 가신다면.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보시고요. 내가 어떤 이자를 받으면서 은퇴 자금이니까 불려가실 건가는 고민을 해보셔야죠. 왜 CD나 세이빙 같은 경우에는 뱅크 측에서 이렇게 차트를 쫙 놔둬서 연 이자율 몇 퍼센트 이렇게 딱 보기 좋게 나와 있는데 네. IRA는 그런 게 없나요? 있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저는 이제 인슈런스 네.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네. 일러스트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뭐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느 정도 돈이 쌓일 거고 이런 차트가 있어요. 그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네요. 그럼요. 네. 그래야 봐도 사실 어려우니까요. 네. 설명을 들으시고 네네. 그러면 IRA만 가입을 원하시고 하신다면 직접 가셔서 네. 그분의 소득과 가족 수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또 추천을 하시는 게 다르실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제 손님분을 뵈면 이제 IRA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필요하신 거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재정 플랜을 하고 계신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네. 다 확인을 해드리죠. 여러 가지로 해서 다 다르세요. 집집마다 정말 바라보는 목적도 다르고 어떤 식으로 은퇴를 플랜하고 싶으신지도 다르고 돈의 모양도 다르시기 때문에 정말로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게 이 가정에 필요한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죠. 그럼 혹시 IRA를 꾸준히 하시다가 네. 이제 59.2 그 나이 59.5세는 네네네. 지나셨어요. 예. 이제 뭐 70세 이전까지는 꺼내 쓰셔야 되는 상황에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쌓여 있는 금액이 데스 베네핏으로 베네피셔리한테 가게 베네피셔리 되세요. 그럼 저 지정해 놓는 거예요. 지정해 놓으셔야 돼요. 네. 이때는 세금을 제하고 그렇죠. 네. 유산 상속으로도 가는 그런 컨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예. 내가 못 썼으니까 남겨주고 가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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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제 네. 건강보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고요. 네. 예, 혹시 나는 커버들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네. 좀 개인적으로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난 병원을 이렇게 자주 안 가는데 하는 분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없으세요? 네, 요즘에는 사실 네.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인컴이 너무 높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보조금이 사실은 확대가 많이 됐죠. 됐다 작년까지. 해도 어마어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4인 가족이 한 10만 불 정도 버시면 네. 보조금을 전혀 못 받으셨거든요. 예. 올해는 있으세요. 보조금을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내가 보조금 못 받았는데 나 못 가입해 뭐 이러신 분들 꼭 확인하셔야 확인하셔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보조금이 있으세요. 그런 가정들도. 근데 인컴이 이제 정말 많이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전혀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신 분들. 네. 근데 이런 분들이다 하더라도요. 지병이 있으시거나 병원에 자주 가셔야 되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은 정말 꼭 필요하세요. 건강보험이 우리가 뭐 페널티 피해서 무조건 이게 아니고요. 네네. 정말로 사실 우리 수술이라도 한번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은 돈이 나오잖아요. 네. 특히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꼭 있으셔야 된다라고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인컴이 높아서 건강보험료가 막 2,400불까지 네네. 내시는 분을 봤거든요. 네. 근데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 체크업 가시는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찾으시는 게 대체 플랜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대체 그래서 플랜. 일단은 이 대체 플랜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페널티도 면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병원에 한 3번 가시는 그런 플랜들도 있고 아니면 이멀전시에 수술이나 입원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up to 50만 불까지 수술비를 제공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전화 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혹시 생명보험 기능과 같이 하면서 건강보험 커버도 가능한 그런 프로덕트는 없나 봐요? 없으세요. 언제쯤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예. 네. 왜 미국 분들은 인슈런스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네. 수입이 좀 적으셔도 네. 내가 먼틀리 지금 800, 900불씩 나가요 하는데도 네. 부담은 되지만 당연한 거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음. 보험은 정말 그야말로 보험이죠. 네.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정말 내가 그 어떤 베네핏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네.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 미리미리 보험을 준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이 우리가 페널티가 부활됐기 때문에 해야지가 아니고 네. 실제로 어떤 플랜이든지 꼭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지금 내가 건강하지만 솔직히 언제 어떻게 아프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막상 보험이 없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건강보험이나 이런 생명보험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에이전트 그렇죠. 하니까 내가 너 믿고 하나 해줘. 네네.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 생명보험도 마찬가지로 다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내 목적에 맞는 그런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최고의 상품이지 제일 네. 좋은 상품이라는 게 없거든요. 나에게 맞는 거. 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고마운 것은 어떻게 보면 네. 평생 은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네. 맞는 플랜을 지정해주고 살펴봐주고 네. 이렇게 인도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네. 네. 이제 돈이 흐르지 않도록 새지 않도록 도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 모니카 김 재정 플래너님도 고객분들 오시면 여러 프로덕트 다 비교하시고 살펴보시고 이렇게 추천하신다 들었거든요. 네, 네, 당연히 그렇게 하죠.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시다면요? 노하우라기보다는요, 마음가짐이 그 제대로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늘 하면서 맞아요. 일을 하고 네. 있어요. 제가 1, 2년 할 게 아니고 저도 그분들이랑 같이 그렇죠. 나이를 들어가고 같이 은퇴를 준비해가는 사람 그거죠. 입장으로서 정말 잘 제대로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가끔씩 이제 법률 상담 통해서 이제 그 에이전트 분들 많이 모시게 되는데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할 때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과는 사전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해요. 네, 네. 굉장히 추구하시는 바가 수총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방송 맞춰보면 그래서 전문가시구나 이걸 제가 꼭 배워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정말 자신감 갖고 하시는 분들은 네, 예, 네.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네. 우리 모니카긴 재정 플래너님도요. 저희 비주 복음방송 통해서 여러 번 도움을 주셨지만 또 실제로 인슈런스 도움도 또 받아보신 경험 그렇죠. 통해서 네. 이런 게 필요하구나. 네, 예, 네. 추천을 더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예. 건강보험, IRA, 생명보험 네네. 또는 재정 플랜도 같이 하고 계시고요. 그럼요. 예, 네. 마지막으로 혹시 관리하고 계신 이 파이낸셜 플래닝 또 어떤 게 있으신지 좀 조언 주시고요. 오늘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네,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연금 쪽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목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사실은 노후 자금이잖아요. 이게 진짜 불안한 데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안정적으로 내 원금을 지키면서 살면서 돈 떨어지지 않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이 요즘에는 많으세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모니카 김 재정 플래너를 통해서요. 이 은퇴 관리 준비 좀 현명한 방법에 대한 조언을 잠시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 방송 통해서 조금 부족하다 좀 자세히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문의 전화번호 213-448-4246번 213-448-4246번으로 방송위에 문의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방송은 유튜브 미주 복음방송 설치하셔서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률 상담 지금까지 서소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나가는